여론은 네이버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 필명 드루킹이 SNS에 썼던 글입니다. 네이버 댓글의 순위를 마음대로 올리면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새로 고침은 댓글 조작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희 기자, 네. 앞서도 전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이것은 이제 최종 유죄를 받았고요. 예. 이번엔 민간인 드루킹까지 나온 걸 보면 실제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실제로 영향이 있다는 게 대다수 연구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네. 사람들은 댓글이 여론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불과 5개 댓글만 읽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네. 베스트 댓글, 실제로 위에 올라온 댓글의 영향력은 더 컸고요.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으면 그 댓글이 아니라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특정 의견을 여론처럼 보이게 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댓글이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까? 중국의 우마오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마오는 위안보다 작은 화폐 단위인데 댓글 하나당 5마오, 90원 정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에 충성하고 인터넷 주권을 지킨다. 중국 공산당의 댓글 부대인데 2015년 모집 공문이 유출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가 연구를 했는데 그 규모가 200만 명, 고수나 사수 같은 등급을 갖춘 정교한 조직이었고요. 반정부 시위나 공산당의 행사 때 활발히 활동합니다. 네. 댓글이 오히려 오염된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극단적인 얘기로는 댓글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없앤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2016년 세계신문협회가 낸 댓글은 여전히 중요한가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NPR, CNN, 로이터는 댓글을 없앴습니다. 실제 사이트에서도 없고요. 물론 여전히 대부분 언론사들은 댓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는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네. 전체 기사 중 10%, 토론을 벌일 만한 기사만, 그것도 24시간만 댓글을 허용합니다. 작성 기준을 어기면 삭제가 되지만 좋은 의견을 올리면 홈페이지 중앙에도 올려주고 기사에도 반영을 합니다. 댓글로 독자와 건전한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희 MBC도 고민해볼 대목 같은데요. 네. 그런데 한국의 포털처럼 이렇게 댓글의 순위를 매겨서 경쟁을 시키고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포털의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럽의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의 뉴스를 공급하는 델피라는 뉴스 포털 사례인데요. 한 기업인이 이 포털의 기사 댓글에 비난을 많이 받자 델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포털인 델피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델피는 네티즌이 쓴 걸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며 유럽 인권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헌법소송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인권재판소는 2차례에 걸쳐 댓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포털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박영희 기자 조사를 많이 했군요. 잘 들었습니다.